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원전 비리가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빨리 찾아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국무위원들께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로 9분기 만에 0%대 성장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국민 생활의 체감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어느덧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무위원들께서 새 정부의 기틀을 잡고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핵심 국정 과제들을 집중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여는 첫 국무회의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나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에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 심기일전하셔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또 그런 희망의 기운이 넘치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 한 해의 업무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새해에는 어떤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런 관행부터 바꿔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관행부터 바꿔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처 실무진들의 신념과 열정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 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것처럼 처음을 잘못 달게 되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치밀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국민의 동참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최근 부모의 아동 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필요할 땐 전 국가적 자원이 총동원될 수 있는 동원 체계와 합리적인 그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스탁 옵션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자진 퇴임이냐 아니냐가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요. 뭐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영국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토론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그 강요들이 다 나오고 특히 총리가 나오죠. 총리가 나오고 본회의가 열려요. 그 이제 거기서 국정 질문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처럼 뭐 나와서 이렇게 단상에서 국회의원이 가운데 단상에 앉고 서고 총리나 장관 저쪽에 그 국회라고 옆에 구석에 조그만 뭐 발언대 하나 차려놓고 대답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총리가 아예 복도 한가운데 딱 버티고 서고 의원들이 이제 어석에서 바로 서서 질문을 해요. 바로 서서 질문하는데 그 구조 모양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내각제 국회니까 그 국회 지도자, 당의 지도자고 국회 지도자, 그렇죠. 당의 지도자이고 정부의 책임자니까 이제 아마 위치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구조 자체가 무슨 그
장관 자리가 피고인석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국회는 장관들, 총리나 장관들의 답변하는 자리가 피고인석 비슷하게 그렇게 생겨 있어서 그런 것만 보다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어떤 야당 의원이, 노동당이 야당이었는데 어떤 야당 의원이 아니 그거 지금 총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국민 세금이 많이 쓰이는 일 아닙니까? 이러니까 총리가 아, 노동당도 세금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국에서 총리나 장관이 아니 그 노동당도 세금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했다간 이제 정회되고 이제 뭐 사과해야 되고 난리가 날 텐데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고 또 다른 질문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그게 TV에 생방송이 된대요. 그 순간들 지켜보면서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조금 그렇게 가면 조금 심하다 하고 계속 시끄러울 테고 여론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중하면서도 한국적 정서에서라도 그게 책 잡히지 않을 수준으로 정중하면서도 그러나 장관들이 자기 소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뚜렷하게 표명하는 것, 되받아서 질문도 하고 그러면 뭐 북한 목조르기라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북한의 목을 졸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한다든지 그럼 의원님께서는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은 일체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장관에게 금기가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 금기는 있죠. 좀 그런 그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세요. 평소에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문자답하면서 끊임없이 그 표현과 문장을 다듬어 놓지 않으면, 어휘를 다듬어 놓지 않으면, 그럴 때 답변을 순발력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리 그 말을 잘하고 순발력이 있는 사람도 평소에 생각으로 다듬어 놓지 않았던 질문을 받으면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고 이제 그 평소에 이 있음직한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다듬기를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이제 항상 축적이 되면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사고의 틀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장관이 소신에 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 때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업무를 잘 좀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단골로 요청되는 그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를 다듬고 그다음 그 자료를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사전에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방어를 준비하고 변명거리를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물의 본질이 왜곡되게 비춰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이 국회에 가서 왜곡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사물의 본질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지엽적인 문제가 본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SBS TV를 아침에 보았습니다. 이종석 장관이 답변을 하는데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떻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국의 실패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실패를 말한다면 꼭 실패라고 굳이 실패라고 한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은 좀 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지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의 핵심은 비교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말은 그것만으로 말은 맥락은 끊기고 그 말만 독립돼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실패했다라고 말했다로 전달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한국의 강요들은 국회에 가서 혼이 나야 되는 거냐. 크고 작은 많은 실패가 있는데 그 작은 실패 그것도 뭐 객관적으로 실패든 아니든 한국 장관이 그 정책은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국회에서 아주 혼을 내는 것을 봤는데 나는 국회가 정부 강요들에게 혼내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의견을 말하고 그렇죠.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을 서로 설득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좀 달라져야겠지만 나는 우리 정부의 강요들도 좋은 게 좋다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좀 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중하되 당당하게 답변하고 때때로는 기지 있는 반문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생각하게 하는 이와 같은 준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떻게 답변할까를 연구하십시오. 어떻게 말할까. 결국 정책은 말로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돼지 저금통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올해는 황금돼지 해가 되니까 감회가 특별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성취되시고 또 그렇도록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4,800만 국민 모두가 돼지 꿈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합시다. 올해는 이제 선거가 있어서 좀 어수선할 겁니다. 대개 보면은 선거 있는 해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데 아무래도 국정이 좀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랬다고 반드시 꼭 그래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제 올해 선거에 새로 당선되신 대통령이 아무 부담 없이 새 정부를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그렇게 노력합시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게 꼭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것입니다. 이유는 국정 마무리와 평가 작업을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국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지만은 객관적 의미에서의 평가라기보다는 참여정부 스스로 계획했던 일과 그동안에 수행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과 그 일이 가진 우리
이 시기에 있어서의 국가적 의미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와 정리를 위해서 국무회의장을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시로 좀 과제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그동안에 정부 혁신을 열심히 해왔는데 국무위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정부 혁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잡아야 되는데 따로 자꾸만 혁신 연수회를 여는 것이 좀 부담도 있고 물론 그전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만 더 많이 열기가 부담스럽고 해서 하고 또 수시로 국무회의 때 점검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정부 혁신 마지막 해 이것도 역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를 완벽하게 매듭 짓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수시 점검을 제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찬 총리 취임하고부터 일상적인 국정 운영과 결정된 정책의 집행 그리고 정부 내에 있어서의 부처 간 그 조정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조정 이 모든 일들을 총리에게 위임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총리 오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대체로 이 총리 계실 때도 잘하셨고 특히 한 총리 오시고는 갈등 과제는 제가 직접 할 때보다 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계속 맡길 생각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해 가실 것이니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해오던 주요 국정과제, 주요 결정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혁신 그것은 그대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와 마무리 작업을 위한 과제들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것, 그 이외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역할 분담 관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종전처럼 총리께서 계속 국정 조정을 해주시고 또 국민 간의 갈등 과제도 계속 조정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처 실무진들의 신념과 열정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 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것처럼 처음을 잘못 달게 되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치밀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국민의 동참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최근 부모의 아동 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원전 비리가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빨리 찾아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국무위원들께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로 9분기 만에 0%대 성장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국민 생활의 체감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어느덧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무위원들께서 새 정부의 기틀을 잡고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핵심 국정 과제들을 집중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여는 첫 국무회의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나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에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 심기일전하셔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또 그런 희망의 기운이 넘치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 한 해의 업무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새해에는 어떤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런 관행부터 바꿔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관행부터 바꿔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